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위클리 ETF 브리핑과 함께하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돌이켜보면 다들 막 다음 세대 인공지능, 그 AI 꿈을 쫓으면서 기술주에 엄청 열광했잖아요. 근데 진짜 조용히 시장을 압도한 지표가 하나 있더라고요. 모닝스타 배당 리더스 지수인데 이게 연초 대비 6.5%나 올랐어요. 네, 전체 시장 수익률이 한 3% 정도였으니까 두 배를 훌쩍 넘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지루하고 오래된 줄로만 알았던 기업들이 묵묵히 금고에 현금을 찍어내면서 결국 승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방대한 자료의 핵심은 바로 2026년 5월 13일 현재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이 배당주들입니다. 얘네들이 도대체 왜 이 진흙탕 같은 시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오프로드 차량인지 그 해답을 도출해 볼 거고요. 또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타임라인에 딱 맞는 4대 핵심 배당 ETF죠. SCHD, VYM, DGRO, VIG의 내부를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로금리 시절의 투자는 뭐랄까 그냥 엑셀만 밟으면 알아서 굴러가는 직선 고속도로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단순히 배당 많이 주는 기업 리스트를 뽑아보자 이게 아닙니다. 2026년에 이 되게 끈적한 인플레이션이랑 복잡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배당이라는 게 어떻게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이 방대한 데이터들을 진짜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진단해 볼까요? 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고인플레이션을 되게 혹독하게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6년 5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사이의 어떤 고원지대, 그 플래토에 꽤 오랫동안 머물면서 완만한 연착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여전히 비싸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로금리 시대의 그 기술주 중심의 성장지상주의, 거기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이제 시장은 막연한 미래보다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이익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 투자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넘어갔다고 봅니다. 게다가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에너지 규제 완화라던가 헬스케어 정책 같은 게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옛날 그 제로금리 시절에 묻지마 고속주행을 딱 끝내고 튼튼한 서스펜션이랑 연비까지 갖춘 그런 오프로드 차량으로 갈아타야 하는 셈이네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약간 삐딱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방금 금리가 아직 3.5%대라고 하셨잖아요. 네, 꽤 높은 편이죠. 그러면 투자자들은 왜 굳이 막 주식시장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배당주를 찾을까요? 그냥 마음 편하게 예금에 넣거나 만기 보유하면 원금 주는 채권 사는 게 낫지 않나요? 겉보기엔 확실히 그게 제일 안전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아주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의 실질 구매력이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근원 PCE,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3.2%대에서 진짜 안 내려오고 버티고 있잖아요. 3.5% 이자를 받아도 3.2% 물가 상승을 빼야 되는군요. 그렇죠. 게다가 세금까지 떼고 나면 실제 수익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나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우량한 배당 성장주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궁극의 해치 수단이 됩니다. 배당금이 물가보다 더 빨리 오른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그 고정된 이자를 주는 채권이랑은 아예 체급이 달라요. 배당 기업들은 이른바 가격 결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물가가 올라서 원가가 높아지면 그걸 제품 가격에 반영해서 올려버립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주주한테 주는 배당금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와, 그러니까 물가라는 얼음판 위를 걸을 때 고정이자는 그냥 미끄러지는 거라면 배당 성장은 내 밑에 얼음을 아예 더 두껍게 얼리면서 가는 거네요. 그럼 이제 진짜 배당을 잘 주는 애들을 감별해 봐야 할 텐데 보통 5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57개 기업을 배당 왕이라고 부르잖아요. 프록터앤갬블이나 존슨앤드존슨 같은 회사들이요. 네, 그쪽은 주로 산업재나 필수 소비재라서 경기 방어적 성격이 되게 짙죠.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배당 귀족 조건이 뭔가 더 흥미롭더라고요. 25년 이상 배당 인상에다가 S&P 500에 포함되어야 하고 유동성 기준도 엄청 엄격하던데요. 맞아요. 단순히 배당만 25년 줬다고 귀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규모의 시가총액이랑 거래량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시장에서 도태되는 기업들을 걸러내는 아주 훌륭한 퀄리티 필터 역할을 하는 거죠. 아, 단순히 배당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봄업도 계속 잘 나가야 귀족 클럽에 남는 거군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보통 투자자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생각나네요. 보통 앱에서 배당 수익률 높은 순으로 쫙 정렬해 보잖아요. 막 10% 이렇게 찍혀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제일 무서운 배당 함정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 주가 대비 배당금이잖아요. 회사가 진짜 큰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반토막 나버리면 배당금을 안 늘려도 배당 수익률은 갑자기 2배로 확 뛰어버립니다. 아,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건 오히려 주가가 폭락했다는 구조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3단계 검증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배당 성향의 질적 분석인데요. 그냥 단기 순이익 말고 진짜 금고에 들어온 돈, 즉 잉여 현금 흐름을 봐야 됩니다. 장부상 이익 말고 진짜 꽂힌 현금이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대표적이죠. 여기는 잉여 현금 흐름 기준으로 배당 성향이 30%대밖에 안 됩니다. 유가가 폭락해도 배당을 깎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방어력이 있다는 뜻이죠. 오, 돈 벌어서 30%만 주주 주고 나머지는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쟁여둔다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검증 단계는 뭔가요? 두 번째는 고금리 시대에 제일 중요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부채 상환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배당부터 삭감되거든요. 2024년에 3M이나 월그린스 같은 예전 배당 귀족들이 막대한 부채 때문에 결국 배당 자르고 명단에서 탈락했잖아요. 와, 귀족 명단에서 쫓겨날 정도면 진짜 심각했던 거네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금 효율성입니다. 배당률이 높다고 다 내 돈이 되는 게 아니라 15% 세금을 떼잖아요.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배당만 주는 주식은 총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결국 손해거든요. 아, 세금이랑 인플레이션 떼고 남는 진짜 세후 총수익률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퇴근하고 밤마다 수백 개 기업 잉여 현금 흐름 계산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필터링을 기계적으로 대신해주는 4대 핵심 배당 ETF에 1대1 심층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죠. 먼저 배당 ETF의 양대 산맥, SCHD와 VYM입니다. 전문가님, SCHD부터 한번 뜯어볼까요? 이 녀석의 엔진은 어떻게 돌아가나요? SCHD는 한마디로 수익률과 퀄리티의 완벽한 밸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우존스 US 디비던드 100 지수를 따라가는데요. 아까 말한 잉여연금 흐름 대비 부채나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걸 아주 꼼꼼하게 점수화해서 상위 100개 엘리트 기업만 싹 골라냅니다. 보수도 0.06%로 엄청 싸고 수익률은 한 3.4%에서 3.8%대 정도 나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되게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SCHD가 최근 2026년 3월에 리밸런싱을 크게 했잖아요. 헨리버튼이나 발레로 같은 전통 에너지주 비중을 확 줄이고 그 자리에 유나이티드 헬스랑 퀄컴을 새로 빵빵하게 채워 넣었단 말이죠. 이거 안정성 버리고 성장주 쫓아가는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딱 그렇게 오해하기 쉽죠. 근데 그게 매니저가 임의로 성장을 쫓아간 게 절대 아닙니다. 지수에 박혀있는 아주 엄격한 퀄리티 규칙이 기계적으로 작동한 결과거든요. 에너지 기업들이 유가 하락 때문에 잉여현금 흐름 기준치에 미달하니까 알고리즘이 가차없이 비중을 줄인 거고요. 아,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냉정하게 쳐낸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유나이티드 헬스나 퀄컴은 이익 마진도 엄청 좋고 현금도 잘 벌어서 SCHD의 그 까다로운 재무 건전성 기준을 정당하게 통과한 겁니다. 장기적인 배당 성장력을 든든하게 받쳐줄 지원군들이 들어온 거죠. 정리하자면 SCHD는 입구에서 재무제표 깐깐하게 검사해서 통과한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약간 VIP 부티크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당장 다음 달에 은퇴를 해서 매달 쓸 생활비 헌금 흐름이 필요한 상황이면 어떨까요? VYM이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정확합니다. VYM은 SCHD랑 목적 자체가 달라요. 철저하게 현재의 현금 흐름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높은 상위 종목들을 무려 600개 이상 넓게 긁어 모읍니다. 보수도 0.04%로 제일 싸고요. 600개나요? 와, SCHD가 부티크라면 VYM은 웬만큼 배당 잘 주는 배용주들 싹 다 모아놓은 초거대 할인 매장인데요.
특히 금융주 비중이 높더라고요. JP모건 같은데요. 네, 1분기 수이익 엄청나게 냈죠. 근데 아까 600개라고 하셨을 때 퀄리티 필터가 약해서 좀비 기업 섞여 있으면 어쩌나 걱정하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머릿수가 많으면 꼭 폭탄이 하나씩 껴있잖아요. 근데 VIM은 워낙 분산이 잘 되어 있어서 개별 기업 하나가 배당을 깎아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넓은 구물로 개별 리스크를 희석시켜 버리는 전략이죠. 아하, 숫자의 힘으로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자, 그럼 1대1 심층 분석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번엔 복리의 마법사들이라고 불리는 VIG와 DGRO를 비교해보죠. VIG 특징부터 설명해 주시죠. VIG는 배당 성장과 방어력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10년 이상 배당을 인상한 기업들만 편입하거든요. 보수도 0.04%고요. 근데 특징적인 건 수익률이 한 1.5% 내외로 오늘 소개하는 4개 중에 제일 낮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명색이 배당 ETF인데 배당 수익률이 1.5%밖에 안 된다고요? 심지어 제가 룰을 보니까 배당 수익률 상위 25%에 해당하는 그 고배당 주도를 아예 편입 명단에서 잘라내버리더라고요. 클럽 문지기가 제일 신나게 돈 쓰고 노는 VIP들을 쫓아내는 꼴 아닌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아까 제가 배당 함정 조심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VIG는 아예 그 지뢰밭 근처에도 안 가려고 구조를 그렇게 짠 겁니다.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애들을 기계적으로 쳐내서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는 거죠. 대신 그 빈자리를 브로드컴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로 꽉 채워 넣습니다. 당장 배당률은 낮아도 자본이득과 배당 증가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빅테크 우량주들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폭락할 때 하락 방어력이 엄청나고 10년 장기 총수익률로 까보면 고배당 ETF들을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씀씀이는 당장 적어 보여도 체력이 진짜 좋은 손님들만 모신 거군요. 그럼 블락록에서 운영하는 DGRO는 어떤가요? DGRO는 이 중에서 가장 정교한 배당 성장 필터링을 거칩니다. 5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는 약간 유연한 룰을 쓰지만 배당 성향이 75% 미만이어야 하고 이익 전망도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가중치 방식입니다. 가중치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담는 게 아닌가 봐요. 네, 시가총액이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지급하는 배당금 총액 기준으로 가중치를 둡니다. 오, 그렇게 하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주가 거품에 휘둘리지 않게 되죠. 비싼 빅테크 몇 개가 ETF 절반을 차지하는 쏠림 현상을 막아주고요. 진짜 주주한테 막대한 현금을 뿌리고 있는 한 400개 기업들로 기가 막히게 섹터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한 2.1% 정도 나오죠. 정리가 싹 되네요. VIG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위주의 우량주 중심이고 DGRO는 정교한 필터로 섹터 다각화랑 성장을 동시에 잡는 거군요. 두 개 다 당장 이자 받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미래연금을 불리고 싶은 분들한테 딱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 본인의 목적에 따라 어떤 ETF를 매칭할지가 중요해요. 지금 은퇴를 앞두고 당장의 현금 흐름이 진짜 필요하다 하시면 VYM을 중심으로 세팅하는 게 맞고요. 젊은 투자자들은요? 긴 호흡으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으시면 당연히 VIG나 DGRO로 가야죠. 그리고 적당한 밸런스를 원하신다면 SCHD를 포트폴리오 코어로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리포트 보니까 실전 배분 예시가 딱 하나 있더라고요. 60%를 SCHD로 중심을 잡고 25%는 VYM으로 당장 소득을 땡기고 나머지 15%는 DGRO로 미래 성장을 챙기는 조합이요. 이거 어떤가요? 와, 그건 진짜 당장 현금 흐름이랑 미래 배당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아주 교과서적인 포트폴리오네요. 시장 변동성에도 엄청 강할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타임라인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트에서 쓸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10년 뒤에 엄청난 눈덩이가 필요한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ETF들 보수가 0.04%에서 0.08%밖에 안 한다는 것도 장기 투자에선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네, 2026년의 금리 환경 속에서 배당주는 단순한 방어막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수익 창출 엔진입니다. 엄격한 필터의 SCHD, 광범위한 VYM, 성장의 BIG, 균형 잡힌 GRO까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룬 이 4개의 ETF 중에서 여러분의 계좌 한가운데 코어로 삼고 싶은 녀석이 어떤 건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머릿속을 맴돌 아주 도발적인 사고거리 하나 투척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배당 귀족들, 지난 수십 년 동안 잉여 현금을 주주한테 팍팍 돌려주면서 왕자를 지켰잖아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모든 산업에서 AI 인프라 구축하려고 천문학적인 자본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됐습니다. 과연 이 배당 기업들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AI 기술 군비 경쟁 속에서도 주주들한테 지금처럼 넉넉하게 배당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배당을 확 줄이고 현금을 곳간에 막 쌓아두는 쪽을 택하게 될까요? 진짜 기업 자본 배분의 아주 뼈아픈 딜레마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음 투자 결정 내리실 때 이 기업들이 과거 영광에만 취해 있는지 아니면 미래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확 넓혀줄 새롭고 날카로운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